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다룰 내용은요. 신라 말의 새로운 세력의 성장과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말에 새롭게 등장했던 육두품과 호족들은요. 그 뒤에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게 되는데요. 고려 사회를 건설하는 데 주축이 되었던 세력들이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갈 준비가 되셨다면요. 지금부터 강의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다룰 주제는요, 육두품과 관련된 내용이랍니다. 자, 육두품,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세력일까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선생님 몇 가지 포인트들을 여러분들께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이 육두품 하면은 여러분들 신라의 아주 뿌리 깊은 신분 제도죠. 골품제를 빼놓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골품제에 따른다면 육두품까지는 귀족입니다. 그런데 신라는 너무나 이 신분 제도가 엄격해서요, 같은 귀족이라도 육두품은 조금 낮은 귀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관직이 아찬까지로 제한이 돼 있고요. 결국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높은 관직까지는 올라갈 수가 없었답니다. 이것이 바로 육두품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점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볼게요. 육두품은요, 골품제 때문에 관직을 진출함에 있어서 승진이 상당히 어려웠죠. 제한됐단 말이에요. 능력이 부족해서 승진할 수 없다 한다면 인정할 수 있죠. 그래, 열심히 노력해야지. 그러나 육두품이 승진할 수 없었던 이유는요, 신분 때문이었답니다. 귀족 중에서도 차별이 이루어졌죠. 결국은 이들은요, 정치에 뜻을 두지 않아요. 왜? 정치에 뜻을 두면 뜻을 둘수록 자꾸 좌절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어디에 뜻을 두냐면 학문, 뿐만 아니라 종교 부분에 뜻을 둔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라의 대표적인 승려들, 원효대사 뭐 이런 분들도 대부분 이제 육두품 출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까지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이제 육두품과 관련돼서는요. 결국은 이들은 신라 말기에 와서는 사회 불만 세력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유는 너무 간단하잖아요. 뭐 때문이에요? 골품제가 갖고 있는 모순을 비판하면서 골품제가 가지고 있는 모순 때문에 사회를 비판하는 세력으로 성장하고요. 이걸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꿈꾸는 사회는 이와 같은 신분의 제한과 한계가 없는 세상, 자기들이 열심히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을 꿈꾸겠죠. 그래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바로 육두품이다라는 것도 놓치지 말고 정리해 주세요. 선생님이 욕심을 좀 부려볼게요. 이 육두품과 관련돼서 기출 포인트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좋아요. 자, 일단 육두품과 관련된 기출 포인트는요, 이겁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고요? 정말 시험에 출제가 되거든요. 육두품 중에서 여러분들 최치원의 이름을 좀 기억해 주세요. 이 최치원은 사실 굉장히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당나라에 가서 빈공과라고 하는 외국인이 치를 수 있는 과거 시험에 합격했고요. 당나라 과거 시험에 합격했다고요. 신라 애인으로서 자랑스럽지 않나요? 뿐만 아니라 굉장한 문장가로서 당나라에서도 상당한 위치와 인기를 누렸던 사람인데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라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 신라의 왕이었던 진성 여왕한테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신라 문 닫아 망하니까 왕이시여 우리나라에 개혁이 필요하답니다. 개혁안의 내용이 뭐 정확하게는 아직 전해지고 있진 않지만요. 개혁안을 이렇게 표현할까요? 개혁과 관련된 상소를 제시한답니다. 한 10개 조를 제시를 하는데요. 아마 이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을까요? 골품제 모순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들 담겨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유교를 바탕으로 정치를 하거든요. 사실은 최치원과 같은 육두품이 연구했던 학문이 유교예요. 유교는 왕이 도덕적으로 정치해야 됩니다라는 걸 가리키는 건데요. 이런 것들 또는 골품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합시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자는 개혁을 올렸으나 거절당합니다. 그러니까 신라에서는 이 최치원의 능력을 단지 너는 신분이 육두품이기 때문에 너의 뜻을 정치에 펼칠 수는 없어 라는 걸 강조하게 되면서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결국은 정치의 뜻을 잃은 최치원은요. 해인사에 가서 학문을 연구하다가 그 생애를 마감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거 나오시면 여러분들 아마 정답은 최치원 찾으시면 모두 다 맞으실 거거든요. 뭐 예외 없답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요. 새로운 세력 중에서도 지방, 호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서서도 우리가 설명해 드렸지만요. 이 지방 호족은요. 새로운 사회를 주축하는 데 굉장히 중심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거든요. 특히
지방호족과 관련된 문제는 꼭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그들의 성격, 그들의 세력 기반, 대표적인 인물까지도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정리해 주세요. 가장 먼저 이 지방호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들의 출신을 묻는 문제도 치사 문제에서는 출제가 되거든요. 일단 중앙의 통제력을 잃게 되면서요. 신라 말에 지방 세력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답니다. 결국은 중앙의 세력은 경주 지역에만 한정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당연히 상대적으로 지방에서는 그 지방의 독자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장했겠죠. 그들이 바로 지방 호족이랍니다. 자, 어떤 사람들일까요? 일단 낙향 귀족. 낙향이라는 것은 관직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왔던 귀족.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장보고와 같이 바다에서 그 힘을 얻었던 뭐 해상 세력, 그 다음에 뭐 군인 세력,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지방호족과 관련된 세력들이고요. 가끔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지방호족들의 세력 기반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중요해요. 일단 호족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제일 먼저 이 호족이 갖고 있었던 힘은 바로 대토지입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 되게 많이 땅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땅만 있으면 되나요? 더 힘을 갖기 위해서는 나를 지켜줄 군대가 필요하겠죠. 개인의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사병이라고 표현하네요. 대토지와 사병을 가지고 있으면서요. 그 토지 안에 거주하고 있는 백성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답니다. 그럼 가볼게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 토지 속에 있는 백성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고요. 누구를 지배합니까? 백성을 지배합니다. 백성을 지배한다는 건요. 어떤 뜻이냐면요. 너는 나의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세금을 내려. 그리고 너는 내가 갖고 있는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나의 군대로서 활동을 하려. 뭐와 굉장히 유사한가요? 왕이죠. 결국은 백성을 지배하는 왕과 같은 반독립적인 나라 하나라고 보면 돼요. 작은 나라의 왕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반독립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이 대표적인 지방호족은 누구일까요? 인물들을 소개해 드린다면요. 해상 세력, 바다의 왕자 누가 있었나요? 장보고가 있었죠. 그 외에도요. 견훤하면 이후에 후백제를 세웠던 인물입니다. 궁예는요. 후 고구려를 세운 인물이죠. 자, 마지막으로 왕건은 고려를 세운 인물입니다. 그럼 어때요? 결국은 이 지방호족들이 바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후삼국을 건립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들이구나라는 것까지 함께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그럼 선생님 조금만 더 욕심을 내볼게요. 지방호족과 관련돼서 기출 포인트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요. 여기다 써볼게요. 자, 일단 지방호족은 이들의 힘만 가지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한 것은 아니랍니다. 지방호족과 함께 손을 잡으면서 새로운 사회를 꿈꿨던 세력들을 같이 소개해 드릴 건데요. 당연히 육두품 아닐까요?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육두품의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육두품은 자신의 능력을 키워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새로운 군주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방호족을 따르고 그들이 세우는 나라를 꿈꿨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새롭게 유행했던 불교 종파였던 선종의 승려들과 함께 결탁을 하면서요. 셋이 힘을 함께 합쳐요. 호족, 육두품, 선종의 승려가 힘을 합쳐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앞장섰다. 이 포인트 놓치지 말고 정리해주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신라 말기에 성장했던 지방 세력들에 대해서 살펴봤죠. 중요한 내용들 한 번만 더 복습해 볼게요. 자, 가장 먼저 신라 말에 새롭게 등장한 세력들입니다. 누가 있었나요? 육두품과 지방 호족들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특히 채취원과 관련된 내용들이 꼭 출제가 된다고 강조해 드렸답니다. 신라 말의 육두품으로서 진성여왕한테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실패를 거두었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해인사에 들어가서 사상을 연구하면서 생을 마무리 지었다. 한 문제 꼭 출제가 된답니다. 확인해 주세요. 자, 여러분. 자, 이번에 우리가 함께 다룰 내용은요. 개념하기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들 먼저 문제를 풀어봐 주세요. 자, 이제 다 문제를 풀어보셨다면요. 선생님하고 답을 하나씩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았죠?
1번부터 볼게요. 신라 말에 사회가 혼란에 빠졌죠. 그렇게 되면서 육두품과 지방호족 세력이 사회 변화를 주도했다. 괜찮죠? 2번입니다. 신라의 지배계층이었습니다. 귀족이었다는 뜻이죠. 관직 승진의 제안을 받아서 진골 중심의 귀족 사회에 불만을 가졌던 계층 누군가요? 그렇죠? 육두품입니다. 같은 귀족인데 차별받잖아요. 굉장히 열이 받았겠죠. 세 번째 볼게요. 진성여왕에게 시무책을 건의하였으나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개혁의 의지를 버리고 해인사에 들어가 사상을 연구했습니다. 누구와 관련된 내용인가요? 정답은 최치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신라 말기에 등장했던 새로운 세력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강의 듣느라고 너무 수고하셨고요. 중요한 내용들 한 번만 더 복습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